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죠. 미국이 다양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숨겨놨던 카드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베이징을 연결해서 중국의 맞대응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중국이 6월 1일,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 600억 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25% 높이기로 했는데 그대로 강행할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무섭게 새로운 공격 카드를 내놓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있는 카드를 모조리 동원해야 할 판입니다. 예고했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지금 분위기라면 당연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은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미 히토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히토류는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히토류 전체 수입의 8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형국이라서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히토류 카드는 2010년에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당시에 사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사용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류어 부총리를 대동하고 지난 20일이죠. 중국 장시성의 히토류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발개위의 이런 입장이 자신들의 일관된 정책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중국 상무부가 비슷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많이 급해 보이는데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국 기업이죠. 화웨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화웨이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5G 사업을 42건이나 수주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이죠. 런정페이 회장은 CC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화웨이는 장기전,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고 싸울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견제로 당장 6개월 뒤 부품 조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업체들이 협조해 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무역 규모도 그렇고 환율이나 금융면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 보이는데 중국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 홍콩계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합의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그런 추가 요구를 해왔고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판이 깨졌다는 보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트위터 같은 것들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블로그, 또 다음의 경우는 아예 포털 자체 접속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개방형 인터넷이 중국의 정치 체제 또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5년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밝혀진 마인 회장이 인수한 매체라는 점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름 신빙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맞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적고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은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연유 등을 많이 만들고 소비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4월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3.7%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컴퓨터와 통신, 전자제품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 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환율 문제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은 안 했지만 감시와 압박은 더욱 강화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달러당 7위안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위안화의 약세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너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 내 외국 자본의 이탈 우려가 생기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중국이 기대하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일대사로 부임하게 된 쿵시한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말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30년 전 미국이 일본에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환율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가는 일본의 장기 불황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중국 지도부의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로 피해가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타협 조짐이 좀처럼 안 보이거든요. 중국에서도 협상 재개 움직임은 지금 없는 거죠? 네, 이번 미중 싸움이 단순한 무역이 아닌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쉽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경제, 금융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은 이후에는 숨고르기용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라서 중국이 더 버티려고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꼬리를 내리느냐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